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한데, 저도 지금 사실 겨울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파란색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여기 옷으로 입고 이제 찡고 있는 중이에요.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왔는데, 자, 어쨌든 지난주 경마가 쉬웠던 사람들은 쉬웠고 어려웠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팬들은 그냥 만세삼창을 불렀죠. 만세. 왜 그랬냐? 자, 1호 경마 때 9개 경주를 적중을 했어요. 와,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냥 부르면 들어옵니다. 부르면 들어와. 그러니까 1호 경마는 그냥 불러. 2번, 3번 단통이요. 그러면 뭐에 방어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다 들어와. 그래서 이제 9개 경주. 1호 경마는 총 9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났어요. 1호 경마만 총 9개 경주. 이 중에서도 승부처가 2개 경주가 들어가 있고 중배당이 또 한 2개를 맞췄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성을 했고, 또 단통 적중도 3개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호 경마는 완벽한 대성으로 끝났다. 자, 그리고 이제 금토일 합쳐서 또 몇 개를 맞췄냐? 총 19개 경주를 적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1호 경마를 이겼으니까 완벽한 대승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전문가들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강타가 제일 많이 맞히지 않았느냐. 거의 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맞췄습니다. 자, 그렇으니 당연히 대승이고, 여러분들도 강타 예상을 들으신 분들도 완벽한 대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석 전에도 강타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추석 휴장 이후에 이제 바로 시작했을 때 좀 못했죠.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했다고. 그럼 지난주에 이제 완벽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반기 경마의 대세는 강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이번 주도 무조건 승리한다.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칩니다. 자, 이 여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총선이 한창인데 그 대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세가 바로 누구냐? 강타라는 얘기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부산 경마 요즘 완전히 날라다니고 있으니까 부산 경마 한 번도 이 휴장 전에 접은 적이 없었고, 요 근래도 지난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문제없이 잘한다.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이건 또 역시 강타가 최고다. 자,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광고 내용을 적당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주 부산 경마의 편성 흐름은 어떠냐? 은근히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제 최규준이가 안 나오고 또 조성권이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번 주는 이제 외국 기수, 용병 기수들 그동안 못 왔던 기수들 있잖아요. 셀렉터라든지 이런 후지 기수, 이런 기수들이 좀 잘 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출주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도 어렵게 흘러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무조건 이기자. 아자아자 이기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1경주입니다. 전력 매석에 10만원을 맞아야 되는 편성이에요. 1경주, 2경주가 이제 분할 경주로서 이 10만원을 맞아야 된다는 편성인데, 1경주만 하고 2경주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전부 10만이니까 분석을 다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2경주는 안 하고요. 1경주는 열심히 분석을 해왔으니까 1경주는 10만 경주이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하트퀸이란 마필,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왕설기입니다. 주행검사시 초반 발주는 다소 늦었으나 이후 추진력이 우수합니다. 종반 채찍을 가하자 탄력 우수한 모습을 보이며 여유있게 통과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1번 왕설기 역시도 엑스프로이스의 자마로서 전반적인 이 걸음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우수했던 마필이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 모두 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추 입력 모두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1번 게이트 2.1이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자, 중원이가 타던 말을 찬훈이가 타고 있으니까 승부 의지도 어느 정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6번 한반도 정복이라 마필입니다. 마필이 주행검사 때 보니까 좀 뻑뻑해요. 좀 뻑뻑한데, 그런데 이 마필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힘이 있어. 힘이 있고 선행력도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선두골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반에도 가만히 잡고 가는데도 상당히 좋고 채찍을 가하자 부조에도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 기본기가 상당히 철저하고 기본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6번 한반도 정복도 기승기수는 김태준 기수이지만 자, 이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번 파워캠프. 요 마필의 주행검사나 이 전반적인 모습 자체는 양호합니다. 그런데 요 마필을 좀 약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발발이. 그러니까 발발이 주법이야, 발발이 주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키 조그만 사람이 콤파스를 뗄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짧은데 짧은 다리를 갖고 어떻게 긴 콤파스를 기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쟁거름으로 뛰어야 되냐? 그럼 말도 다리가 짧은 말이 있고 다리가 긴 말이 있어. 주폭이 좋은 말이 있고 주폭이 나쁜 말이 있는데 요거는 발발이 주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폭이 좀 작고 발을 많이 빨리 옮기는 말인데 뭐 단거리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센 말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보고 싶고. 8번 하트퀸입니다. 일단 초반에 밀었더니 일찍 선두권에 붙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어를 합니다. 딱 당겨놓고 뒤로 스그머니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종반에 채찍도 안 가는데 말이 스스로 뜁니다. 그러니까 뛰려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했던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자동 오토매틱으로 뛴다고 실전에 들어가면. 그리고 게이트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앞이 좀 높아요. 이 앞이 좀 높으니까 요런 말들은 외곽 게이트가 낫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8번 하트키는 외곽에서 그냥 힘으로 압박을 상대를 하면서 띄워준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말로만 본다면 6번, 8번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8번, 6번이 단통이에요. 그리고 1 넣고 6, 8 이렇게만 맞추면 문제없이 적중할 수 있다. 자, 1경주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타같이 이제 UCC를 하는 사람들이 마본을 너무 오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ARS를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합을 하면서 ARS를 잘 안 듣기 때문에 강타 같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ARS를 많이 안 듣게 하는 주범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 같지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들을 사람들은 듣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서 다 얘기를 한다고 해도 현장이라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왜? 저도 조금 바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9개 경주를 마쳤으면 추천 경주가 2개의 경주니까 7개를 그냥 거저 마치신 거잖아. 그러면 완전히 대승을 한 거 아니에요? 제 UCC 방송만 들어도? 그러니까 제 UCC 방송은 마블을 거의 다 오픈을 하니까. 그래도 저는 매출이 좀 떴던데, 많이 늘어났던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듣는 분들보다 안 듣는 분들도 또 많으시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또 현장 상태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니까 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또 현장을 꼭 봐야 되는 경주는 현장을 봐야 된다고 또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면서 여러분과 상의를 해가면서 이 UCC는 저만의 UCC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합의하에 잘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는 이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 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은근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은근히 어렵다. 한마디로 해서 은근히 어렵고 이번 경주는 옥석을 잘 가려야만 적중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3경주는 숨어있는 복병만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말들을 한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3번 화이트 스프링입니다. 굉장히 세게 보고 있는 말이에요. 자, 지난번 이전째를 맞이해서 부족했던 선행력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어느 정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마필 자체가 종반 탄력은 그렇게 아주 우수한 마필은 아니지만
또 1200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단 3번 화이트 스프링은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물론 1200에 첫 도전을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 마필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고 기본적인 추입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세게 봅니다. 자, 3번 화이트 스프링 일단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킨다. 자, 다음은 또 이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시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 5번 우승미소라는 마필입니다. 우승미소. 이 마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가 3경주에는 이번 3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없습니다. 당연히 선취평, 즉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성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번 우승미소 같은 마필도 되는 말이잖아요. 왜? 종반 뒷심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데뷔전 시 선행력은 나도나마 부족했지만 앞말이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말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마필은 언젠가 또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경시 5번 우승미소는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6번 와일드 버닝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6번 와일드 버닝. 6번 와일드 버닝이라는 마필도 있는데, 요 마필도요, 실질적으로 주행검사나 데뷔전 시 아직까지 요 마필도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순발이라는 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종반 탄력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항상 경주마의 경주력의 추이를 얘기할 때, 선행력이 우수하든지 아니면 추임력이 우수하든지 어느 한 편이 우수하다면 그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와일드 버닝이라는 마필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5번 우승미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실질적으로 팔리던 안 팔리던 이 5번, 6번 같은 말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꼭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 아랑오라라는 마필입니다. 아랑오라. 이 마필도요, 제가 보는 견제시에 50km입니다. 50km인데 정동철 기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기승을 하고 있네요. 마필 자체가 이 데뷔전 시에는 종반 뚝심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시에는 선출인연 모두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직전 경주가 1200에서 나름대로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편성에서 앞말에 감량 2점을 안고 있는 이 8번 아랑오라도 안 될 이유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꼭 주의를 해야 되는 마필, 바로 이 12번 천년시대라는 마필인데요. 천년시대. 이 마필은 꼭 한번 체킹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난번 9월 7일 날 경주 때 마필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2%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시 모습이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입니다. 자, 매니 피해자로서 엔젤이라는 모마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7,500만원짜리의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거의 12번 총련시대는 승부 의지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강력하게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2번 천년시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끝으로 14번 라이징 골드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사실상 강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사실상 이제 데뷔전 자체가 선취인력 모두 100% 끌어내지 않았고 또 체중이 많이 늘어나서 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중이 줄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잠재력 우수에서 충분히 가능성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14번 라이징 골드까지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상이 가능한 전력 12번 이 천년시대, 14번 라이징 골드 이런 마필들을 조금 약하게 보고 그 다음에 3번 하이트 스프링, 그 다음에 5번 우승미소인데 여기서 배팅의 축을 저는 12번 천년시대를 가져갈 생각이에요. 12번 천년시대를 가져가고 단통은 14번 이 라이징 골드로 12번 14번을 단독으로 까고 12를 놓고 3번 5번 요 두 마리만 받치고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2번 천년시대의 잠재력을 믿고 승부를 하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경주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은 이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장마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제 4경주에서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맨스타입니다. 오늘 조찬원 기수가 제가 초장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냥 조찬원 기수도 오늘 뭐 굉장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을 많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부산 경마에서는 조찬원의 오전장 승부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메디슨 리셀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요 마필을 제가 제대로 맞춰드렸던 마필이에요. 뭐 당일날 어쨌든 배당은 없었는데 요 마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마필은 그 당시에도 능력상 이익권 전력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시에도 충분히 되는 것이 직전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은 입상이기 때문에 1번 메디슨 리셀이라 마필, 뭐 크게 앞으로 성장 기대치를 아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메디슨 리셀은 이 편성에서도 입상이 가능한, 그래도 종반 뚝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타진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쭉 내려가서 4번 맨스타입니다. 요 마필은 이제 데뷔전 자체를 1300으로 뛰었죠. 그러면서 멋지게 이제 6착밖에는 못 차지했지만 당시의 편성이 굉장히 강했고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데뷔전 자체가 이 능력마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지 4번 맨스타의 데뷔전 능력은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시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는데 기본적인 능력상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4번 맨스타 입편성에서 무조건 봐줘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기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7번 라이징 플러스입니다. 이 신우철 마주의 마필 7번 라이징은 다 거의 다 이 신우철 마주님의 마필들이죠. 라이징 플러스라는 마필이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문제는 선행력을 끌어내지 않고 모두가 이제 종반 탄력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면서 성장 일로를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취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 만땅으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라이징 플러스는 아주 세게 봐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인기는 모으겠지만 조금은 약하게 봐주고 싶은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또 될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11번 하버베이입니다. 11번 하버베이. 이 마필은 이제 원래 최규준이 거의 자가용이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시에는 조창호께서는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시 혼합 4군 1300경주에 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실전에서는 큰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7착을 차지했는데 실질적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도 선행력의 점진적인 성장과 더불어 직전 조정에 따른 취임력의 급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12번 하버베이는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선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 이제 13번 강한한 돼지가 지난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왕창 보여줬는데
저는 이런 마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게 보고 싶지가 않고 14번 뷰티풀 라멘하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이제 10만대요. 10만대. 예, 주행검사 자체를 5월 달에 맡았는데 굉장히 잘 맡았고, 또 2011년 10월 달에도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잦은 병력으로 인해서 이 데뷔전 자체가 굉장히 늦어진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14번 이 뷰티풀 라멘하는 마필은 지금 3세마가 됐습니다. 3세마가 됐고 마필가도 5,200만원짜리 마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마필을 승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 뷰티풀 라멘은 마필 자체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니까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당일날 조금 체중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중이 조금 줄어야만 베스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14번 이 뷰티풀 라멘까지 꼭 봐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메디슨 리스는 빼야 되겠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잠재력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주 센 말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4번 맨스타는 세게 보고, 여기에 14번 뷰티풀 라멘하는 신발을 굉장히 세게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번 하버베이가 있는데, 이게 조창욱일 태어나가지고 승부 의지가 문제니까, 요 마필에 대해서는 11을 놓고 4번, 14번을 바치자. 그래서 요번 경기의 단통은 4번 맨스타에 14번 뷰티풀 라멘을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11번 하버베이를 놓고 4번, 13번을 바치는 전략으로 딱 3두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자, 마무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책을 펴놓고 저랑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강타가. 그러면 이렇게 푸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또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야, 얘 강타가 틀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가 생각을 좀 가져가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교차 1경주. 오늘 제주교차 이번 주 경주는 승부처를 2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승부처가 하나 많아요. 제주교차를 한번 이번 주에 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한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주경마를 이번 주는 좀 많이 맞춰드려야겠다. 제주경마에 한번 진수를 한번 보여주겠다. 자, 5번 강촌이란 마필을 써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의 특징은 5번 강촌이란 마필이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상대를 크게 압도하는 선행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발주 능력이 우수하니까 이놈이 일단 선행은 가겠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차곡차곡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고만고만하고 먼저 5번 강촌입니다. 직전 경주 때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이제 1000m의 첫 도전을 하는 거예요. 1000미의 첫 도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만은 거리 적용력이 문제지 부중은 상당히 많이 견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강촌이 이번 경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선취인연 모두 겸비한 모습, 즉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이전주에 보여줬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1000m라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겠다. 5번 강촌이란 마필은 밴딩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9번 막강용장이란 마필입니다. 9번 막강용장. 9번 막강용장은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의 능력과 이전제의 능력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가 있다. 왜? 데뷔전 때와 이전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전제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뷔전에 탐색을 한 거야. 실질적으로 탐색을 했지만 이놈의 능력은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이제 1000m에 이놈도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 적응력을 볼 수 있느냐. 고로 일단 9번 막강용장은 되는 말이에요. 입상이 가능한 말이지만 충마로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단통을 때리든지 뭐 받치든지 그건 자유인데 일단 9번 막강용장은 충마로는 불안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마필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찾아봤는데, 8번이 무주송자 정도인데, 8번 무주송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갈색 호글. 요렇게 이제 되는 말이에요, 요게 이제 되는 말인데, 제가 요 두 말을 일단 제일 세게 보죠. 일단 두 말을 제일 세게 보고, 8번 무주승자냐, 10번 갈색 호글인다. 요게 이제 문제인데, 8번 무주승자라는 마필은 사실상 금강경주시 1000m로 거리가 늘어나면서 조금 마필 능력 자체가 정체된 느낌이고, 현재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패턴 자체가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놈은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세게 보면 안 되는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싶고, 10번 갈색호글이란 마필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이었는데 900m에 출전을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다. 이게 정말 뚝심이 괜찮았죠. 그러니까 보여줄 게 있다면 10번 갈색호글이 더 보여줄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번 무주승자까지도 안 보고 싶고, 제주교차 1경주는 거리 경험이 없는 3두, 5번, 9번을 단통으로 하고 10번을 넣고 5번, 9번 정도. 자, 거리 경험이 없는 3두를 아예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제주교차 1경주다. 그래서 5번, 9번 단통에 10 넣고 5번, 9번. 이 세 마리만 갖고 가서 제주교차 1경주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주교차 1경주까지 했고요. 다음은 부산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부산제 5경주인데,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중고배당 승부처다. 중고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주 수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마필 간의 능력차도 굉장히 미세하고, 뚜렷한 충마도 없고, 그런 편성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일날 뚜껑을 열어보면 뭐 2번 필거리라든지, 자, 여기 이제 3번 핫존이라든지, 3번 또 핫존이 조성곤이니까 더 팔리겠죠?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마필들 말고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강타에게 맡겨주신다면, 강타가 한번 이 오전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경주니까 중고배당 승부를 해서 한번 제대로 적중을 시켜드리겠다. 자, 부산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자, 중고배당 승부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려운 경주니까 강타가 한번 멋지게 중고배당으로 이 부산제 5경주에서 배팅 자금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다. 자신있게 붙어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도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제주교차 3경주. 요거는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제가 오늘 제주경마도 2개의 승부처를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경마를 한번 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매뚜가 뭐 7번 명품주연이라든지 뭐 매뚜가 보이는데, 이런 마필들 뿐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보병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요,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주교차 3경주와 제주교차 7경주가 그나마도 배당이 나오고, 제주교차 1경주하고 제주교차 5경주는 어느 정도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이 나오는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는데, 제주교차 3경주도 오늘 부산 5경주에 이어서 스트레이트 승부처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3경주 강타의 제주 경마 실력을 한번 유감없이 발휘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6경주입니다. 요번 부산제 6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준메인 승부처. 요것도 한번 스트레이트 3개 경주. 그러니까 부산 5경주, 그 다음에 제주 3경주, 여기에 부산 6경주. 요 3개 경주가 스트레이트 승부처니까 여기서 아주 상황을 내보겠다. 끝장을 내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여기서 끝장을 내는데 여기는 보병마 승부를 할 겁니다. 보병마. 여기에 팔리고 안 팔려. 안 팔리면 더 좋지. 내가 노리는 말인데 안 팔려. 근데 이놈은 무조건 올 것 같아. 근데 인기마 2마리가 있는데 연대나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같이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저 배당은 일단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저 배당을 노 땡큐 안 보고 있다면은 당연히 복병마를 대가리 놓고 그 두 놈 중에 한 놈은 무조건 온다. 요런 정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아예 복병마를 대가리 놓고 요 두 방을 그냥 강력하게 때리면 무조건 맞는다. 요런 정의가 떨어지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저 배당은 노 땡큐 안 보고 싶다. 그리고 한번 중배당 이상으로 무조건 노리는데 여기에 보병마 승부를 해보겠다. 부산 6경주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멋지게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락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요 7경주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7경주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경주죠. 부산제 7경주. 여기에서는 8번 3개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이 선두권이 아주 센 편성이 아니에요.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7번 오송대장군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고 3번 나르자 정도가 붙어가는 편성이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뭐 크게 압도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번 나르자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는 있겠습니다. 1400과 1500 경주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시에도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취임력의 지속적인 상승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나르자는 일단 전개 2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개 2점. 전개 2점을 갖고 있고 건강경주시 지속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나르자도 여전히 패턴은 양호합니다. 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외에 이제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당연히 7번 오성대장군은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오성대장군. 이게 이제 전개상 선행을 가고요. 3번 나르자가 이제 선입을 가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이놈들이 어떤 전개를 해주느냐. 7번이 선행 가고 1400이니까 7번이 선행을 가고 3번이 여기 따라가면서 경합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 줄서기로 해가지고 직선에만 접어들면 이 두 놈의 전력이 한 마리는 올 가능성이 있다. 왜? 막판 취임력이 즉 선입층이 아주 두터운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서 7번이든 3번이든 결승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번, 3번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8번 3개 최고입니다. 8번 3개 최고. 요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아주 깔끔한 마필은 아니에요. 아주 우수한 마필은 아닌데,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이제 느린 편성을 만나, 약하고 느린 편성을 만나, 이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2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연승에 도전하는데, 근간 2번의 경주 자체가 모두가 선행으로 일궈낸 우승이다. 3연승 자체를 이번 경주시에 선행을 가지 못하는데, 네가 선행을 가지 못하는데, 선입으로 내지는 취입으로 네가 입상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필의 최고를 볼까요?
477kg대고 마필 자체가 그래도 덩치도 좀 있고 그 뭐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최시대가 기승을 했던 말인데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놈이니만큼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8번 3개 최고를 배팅권의 축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편성은 간단한 거죠. 8번, 7번이 단통이고요. 3 넣고 7, 8만 맞추면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이두와 기본적으로 능력은 우수한데 전개가 바뀌는 즉 선입 전개를 물어보고 있는 잠재력이 우수한 8번 세 고추에 대한 거치인데 인정을 합니다. 선입으로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8번, 7번 단통에 3 넣고 7, 8 요 세 마리만 벨팅골에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갑니다. 제주교차 5경주도 풀어드리는 경주예요. 제주교차 5경주. 이 경주도 푼다. 1번 만석군주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3파전 양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도 제주교차 5경주도 선행력이 비슷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죠. 1번 만석군주, 6번 승승백호. 이런 마필들이 이제 비슷한 선행력이고 4번 장타세계까지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한두 살펴봅니다. 1번 만석군주입니다. 일단 뭐 1군에 올라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난번 경주 때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했는데 그 능력 자체가 이제 파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꼴찌를 했던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주시에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만석군주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한 놈이 이번에 제 축마까지도 인정을 하는 마필인데 과연 1번 만석군주가 이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하고요. 자, 2번 달리는 신입니다. 마필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직전 대비 부족이 많이 늘어났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다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2번 달리는 신도 안 된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달리는 신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4번 장타세계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사실상 능력은 괜찮지만 사실상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워낙에 이제 부진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과연 이번 경주에 이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조금 약하게 봐주고 싶은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 또 지금 6번 승승백호라는 마필인데요. 당연히 상당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승승백호가. 그런데 이 마필은요. 이제는 좀 안 보고 싶네요. 김용석 기수가 기승을 해서 더욱더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체 기복마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반 탄력이 급격히 무딘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도 선행을 100% 간다는 보장이 없고 상당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6번 승승백호가 선행을 간다면 모를까 선행을 못 간다고 그러면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다 1번 만석군주에게 또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세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고요. 8번 도총관입니다. 도총관이 정말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시 훈련량이 가장 많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준다면 저 입장에서는 이 도총관이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6번 승승백호가 인기만이지만 이걸 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6번 승승백호를 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잘라버린다면 이게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꼴찌를 했던 1번 만석군주의 2번 달리는 신 1번, 2번 단통으로 때리고요. 자, 여기 이제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고 또 종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이 8번 도총관의 보병 세력을 읽어주면서 8 놓고 1번, 2번. 자, 이렇게 3마리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해서 자, 6번 승승백호가 인기만이지만 자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5경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주가 이제 8경주입니다. 부산제 8경주. 자, 부산제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적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 경주는 7번 스트리트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마필이 있잖아요. 예, 스트리트 이벤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다.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다. 그러니까 승부처라는 게 배당이 중배당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만드는 승부처가 있고 의도적으로 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맞으면 상황이 난다. 이래서 또 승부처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맨날 맞히기 위해서 승부처를 하는 건 아니거든. 맞힐 것을 가정을 해서 맞췄을 때 상황이 나니까 또 그런 것도 제가 노리는 마필들이 있을 때 승부처를 하는 게 또 승부처거든요. 그런데 이번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니까 부산 제8경주는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요거는 이제 제주교차 7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UCC.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그나마도 여기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이 은근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편성에서 당연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9번 감동선사일 겁니다. 당연히 뭐 인기 모으겠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함정을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느냐 아니면 이 안정적인 전력으로 마치느냐. 어찌됐든 요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제주교차 7경주니까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때려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7경주 꼭 적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무조건 한번 꼭 맞춰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9경주입니다. 요 경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어떻게든지 맞춰야 되는데 3번 켈리 커트시. 요거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름 강축에 대길은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대길. 그냥 보이는 대길 때렸다가는 그냥 간다. 어디? 집에. 고홈 일찍 집에 갑니다. 퇴근하세요. 아저씨 오링 나셨어요. 일찍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주무세요. 슬픈 얘기지. 이걸 내가 웃고 앉아서 할 얘기가 아니지. 이거 슬픈 얘기야. 통곡을 할 얘기야. 자, 3번 켈리 커트시입니다. 계속적으로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시 선행을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러면 이 마필도 뭐야? 3번 켈리 커트시도 선행을 못 가니까 선행을 못 가는데 선입으로 또는 취입으로 이 마필이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데뷔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뚝심이 우수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3번 켈리 커트시가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는 3번 켈리 커트시는 받치기라도 피리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린다. 만약에 3번 켈리 커트시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으로 7,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선입도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잖아.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양극화 현상을 갖고 있어.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경주는요. 항상 이렇게 되면 뭐 삼복주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삼복주는 뭐냐면 세 마리 삼두를 균등하게 때리는 게 때리는 예상이 삼복주고 단통이 있고 또 다른 말을 갖고서 예를 들어서 복병말을 넣고서 양방을 받치는 건 그냥 한 방으로 때리고 2방 받치는 거예요. 이건 삼복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내가 단통을 하니까 네가 무슨 단통이냐고. 그러면 단방과 단통이 뭐야? 단방은 받치는 막건이 없는 게 단방이고 단통은 뭐야? 방어 막건이 있는데 이걸 단통으로 세게 때려라. 이 얘기잖아. 어감이 틀린데 이걸 갖고 맨날 씹어대더라고 저를. 근데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따라해. 다 단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대세가 단통이 맞나 보네. 단방이 아니래도. 그러니까 이제 씹을 데가 없으니까 그거 갖고 씹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선구자는 제일 먼저 쓰는 용어, 이런 단통 용어 제일 먼저 썼더니만 계속 씹히더니 이제는 딴 놈들도 다 쓰니까 이제는 이제 씹는 사람이 없어. 아,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그걸 갖고 그냥 맨날 씹어대고 쓸데없는 거 맨날 글 올려가지고 단통은 무슨 단통이냐고 그냥 게시판에다 맨날 떠들고 씹어대고. 아, 못 살겠어요. 13번 브라운 이거입니다. 이거를 왜 쓰냐? 얘는 능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길 수가 있어. 3번 캘리커트씨가 얘한테 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길 수 있는 놈. 3번 캘리커트씨를 이길 수 있는 놈은 이놈이고 얘가 빠졌을 땐 얘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3번, 13번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는 올 수도 있지만 얘가 빠지면 얘는 온다. 그러면 얘가 오면은 얘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13번이 대끼리지만 이 대끼리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얘네를 찢어라. 3번을 놓고 가든지 13번을 놓고 가든지 찢어라. 그러면 찢기가 싫어. 얘네들끼리 같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세 마리, 한 마리 단통 때리고 한 마리를 양방으로 받치는 전략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번과 3번은 이 편성에선 한 마리는 때려 죽여도 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타가 뭐라고 그랬냐? 때려 죽여도 온대. 씨, 뭐 말이 필요해. 아, 그냥 가, 임마. 온대잖아. 믿어. 그런 거 가면 되는 거야. 그거 못 믿어. 그거 확인. 못 믿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돈 잃고, 맨날 확인하다 죽고, 그 인생 조지는 거야. 뭐 있어. 믿을 땐 믿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병권 전력을 하나 가져가는데, 전 6번 고족대 가자면 6번 고족대. 요 마필은 이만마방의 이성재 기수인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편성에서 3번 이 캘리커트씨는 느린 경주의 선행마도 아니면서 선행을 나가서 추임력을 보여준 추임력이 우수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추임력이 아니라 엄정하게 따지면 지구력이 우수한 거지. 그러니까 3번 퀄리티치 그러면 6번 고적대는 순수하게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야. 그러면 선두권이 부러졌다. 이번 선두권이 뭐야? 5번 블랙치프 14번 브라운이글인데 14번 브라운이글 센 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선두권을 다 까버려. 그러면 추임을 날라올 수 있는 놈이 누구야? 3번, 6번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3번이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선행이 만약에 못 나가고 선입이 됐을 때 부러졌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6번 고적대가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13번, 6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3 놓고 6번, 13번을 받치고 가시라고. 그래서 3이 만약에 빠질 수가 있다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럼 뭐 3번, 13번 나오면 뭐 대끼리든 뭔든 뭐 번전은 되겠지 뭐. 그러니까 뭐 어째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연대든 뭐든 조합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 안 본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뭐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그거 다 어떻게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해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식경주가 UCC 메인 승부처예요. 국산 20 경주인데 여기 토지입니다. 토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터진다. 여기서 뭐야? 승기를 굳혀라. 승기, 이승기가 아니라 승기를 굳혀라. 무조건 이겨라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졌던 분들은 10경주, 11경주로 오시면 돼. 부산에 11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왜 만드냐? 딴 데 가서 지신 분들은 나한테 와서 이겨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러면 확정을 줘라. 승기를 굳혀라. 10경주 굳혀라. 11경주. 자, 마지막 승부처. 이 두 개를 마지막에 붙였어요, 제가. 저는요, 요즘 승부처를 붙입니다. 왜? 먹을 때 확실하게 먹으려고. 그리고 여기서 마치잖아요? 그럼 여기는 손님이, 당연히 이 손님이 다 와. 그럼 내가 여기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를 붙여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맞췄어. 아, 맞췄는데, 물론 돈 찾고 집에 갈 수도 있지. 땄으니까.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맞췄어. 그럼 여기 무조건 들어야지. 마지막 승부처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자신있게 붙어보겠다. 상황을 내겠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경마 강타를 믿어주신다면 강타가 부산제주경마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강타 최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